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현재의 거울로 삼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비극적인 두 인물의 삶을 통해 원칙과 현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정과 균형을 추구했던 현실주의자 원앙, 그리고 제국의 개혁을 꿈꿨던 원칙주의자 조조. 지금부터 원칙과 위기,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전한시대 문제와 경제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수십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제국은 안정을 되찾는 한편 황제의 권력을 중심으로 국가를 단단히 묶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 속에서 너무나도 다른 철학을 가진 두 명의 뛰어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원앙과 조조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에 충성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먼저 원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조정의 대가라 불릴 만큼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데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국가의 안정이란 황제의 확고한 권위와 인물들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실용적인 수호자였죠.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신중한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황제의 권위를 위해서라면 황제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용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원앙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승상이었던 주발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신이었습니다. 황제인 문제가 조회 후 그를 깎듯이 배웅하자 원앙은 이것이 황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주발은 공을 세운 신하, 즉 공신일 뿐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직지신은 아닙니다. 신하에게 과한 겸양을 보이는 것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조언을 받아들인 문제는 위험을 되찾았고 조정의 질서는 바로 서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원앙은 단순한 아청꾼이 아닌 황제라는 제도 자체를 지키려는 진정한 충신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원앙과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조조입니다. 그는 총명했지만 타협을 몰랐던 열정적인 개혁가였습니다. 법과 사상에 깊이 심취했던 그는 지방 제후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제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비전은 오직 하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는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적인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북방의 흉노를 막기 위한 둔전책을 주장했고 무엇보다 제후들의 땅을 빼앗아 중앙정부의 힘을 키우는 삭번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기반을 새로 설계하려는 제국의 설계자였습니다. 조조의 개혁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위험했는지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계획을 전해 들은 조조의 아버지는 수도로 올라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실인 유씨 가문은 안전하겠지만 우리 조씨 가문은 이제 위태로워졌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은 아버지는 내 가문에 닥칠 재앙을 참아 볼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는 조조의 개혁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길이었음을 암시하는 비극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원앙은 관계 중심의 실용주의자로 현상 유지를 통해 안정을 꾀하는 보수적인 관리자였습니다. 반면 조조는 제도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제국을 개혁하려는 급진적인 개혁가였습니다. 이들의 충돌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쟁이 아니라 안정과 개혁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경제가 즉위하자 조조의 시대가 열립니다. 황태자 시절부터 제후들의 힘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온 경제에게 조조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조조는 경제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제후들의 땅을 삭감하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삭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면 재앙은 작을 것이고 기다리면 재앙은 커질 것입니다. 이는 대결은 피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가 먼저 칼을 뽑아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선제공격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조조의 삭번책은 기원전 154년 5초 7국의 난이라는 거대한 반란의 도화선이 됩니다. 특히 오왕 유비는 과거 경제와의 악연으로 개인적인 원한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후들을 규합해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반란군은 아주 교활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바로 청군 측, 즉 군주 측의 간신을 제거한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말하는 간신은 바로 조조였습니다. 이것은 황제에게 직접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인 자신들이 사악한 조조로부터 황제를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란을 정당화하고 조조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고도의 선전 전략이었습니다. 반란군의 기세에 수도 장안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겁에 질린 황제 앞에 조조의 오랜 경쟁자였던 원앙이 나섭니다. 그는 조조를 잠시 물러나게 한 뒤 황제에게 기만적일 만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반란군이 조조를 죽이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조조를 처형하면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절박했던 경제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를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조복을 입고 조정으로 향하던 조조는 그대로 시장의 처형장으로 끌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희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란군들은 오히려 황제의 결정을 비웃으며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청군 측이라는 구호가 단지 핑계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결국 이 결과는 갈등이 구조적이고 피할 수 없었다는 조조의 분석이 옳았음을 비극적으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은 결국 주하부 장군의 뛰어난 군사작전으로 진압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 제후들의 힘은 약화되고 조조가 목숨 바쳐 이루려 했던 중앙집권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원앙과 조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여러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청금지자 좌불수당입니다. 청금의 재산을 가진 귀한 자식은 마루 끝 위험한 곳에 앉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황제가 험한 산길에서 마차를 달리려는 무모한 행동을 하자 원앙이 직접 말고삐를 잡고 막아서며 어찌 제국의 안위를 걸고 요행을 바라십니까? 라고 간언한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큰 책임을 진 사람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고사성어는 목불교첩입니다. 눈꺼풀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즉 한숨도 자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황제가 동생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원앙이 그를 위로하며 했던 말에서 나왔습니다. 원앙은 황제가 과거 병든 어머니를 3년 동안 간호하며 눈꺼풀 한 번 붙이지 않으셨고 탕약도 직접 맛보기 전에는 올리지 않으셨다며 그의 지극한 효심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황제의 슬픔을 위로하고 위엄을 되찾게 해주었죠. 지극한 헌신과 걱정을 표현하는 말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선과 악을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원칙과 실용주의, 비전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정교하게 탐구합니다. 황제에게 직언하다 큰 형벌을 받았던 사마천 자신의 경험이 투영된 듯 이 열전은 절대 군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앙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편으로 그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무자비하지만 필요한 현실 정치를 실행한 충신이자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조조를 처형하라는 권고는 내전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조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적대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정적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한 기회주의자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마천은 판단을 독자에게 맡깁니다. 조조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제국의 위협을 정확히 꿰뚫어 본 선각자였습니다. 그의 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 옳았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죠. 그런 면에서 그는 시대를 앞서갔으나 배신당한 비극적 영웅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그의 실패가 그 자신의 정치력 부재에 있었음도 지적합니다. 그는 정책에는 뛰어났지만 정치에는 서툴렀고 타협을 몰랐으며 너무나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올바른 비전을 가졌지만
그것을 실현할 정치적 기술이 부족했던 완고한 인형가였던 셈입니다. 결국 사마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실 정치라는 위험한 게임에서는 안전한 길이 없다는 비관적인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조조의 원칙적인 충성은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원앙의 실용적인 책량 역시 그의 죽음을 잠시 늦췄을 뿐 그 또한 결국 암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원칙을 지켜도 현실과 타협해도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앙과 조조 두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경고를 보냅니다. 절대 권력을 섬기는 길에는 반드시 도덕적 타협과 치명적인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옹고지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원앙과 조조 누구의 선택이 더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